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또, 천명의 순위하고, 그러니까 천명을 따르고, 사람의 마음, 이 백성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네요.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바꾸는 겁니다, 개혁은. 그런데, 개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 거를 싹 없애.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거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만든다는, 쉽게 말하면은, 집수리를 하는데, 집을 예전 주대 싹 없애요. 없애고선 재건축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뼈대는 남겨두고, 대대대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는 다 관점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유리하냐, 리모델링이 더 유리하냐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집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그 창문이 부셔졌다. 그거를 재건축하기는 너무 낭비죠. 그거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창문을 바꾸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개혁에는 그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그 또 중요한 거는 예전 거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예전 거를 다 없앤다. 아니면 일부 부속품이라도 쓸 것이냐 부분입니다. 사실 재건축한다고 해서 부셔도 그중에 몇 개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재건축에 하더라도 가구까지 다 바꿀 거냐. 아니면 가구는 좀 남겨놨다가 따로 이삿짐 때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쓸 거냐 부분이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주역이 써졌을 때 문항 때는요. 재건축을 말해서 다 없애고 새로 하자. 그런데 공자에 의해서 공자가 단전을 쓰시는데 공자가는 어떤 생각? 그럼 너무 그 비합리적이다. 예전 거라도 필요한 건 써야 된다. 라는 컨셉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천시에 순응하는데 하늘의 때에 순응하는데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봄의 기운이 있다가 그래서 갑자기 좀 변화가 돼서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의 기운이 변화가 돼서 가을이 되는 거지. 봄을 다 없애고 갑자기 여름이 되거나 또 여름을 다 없애고 갑자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한여름이라 하더라도요. 그 안에는 음기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겨울이 됐다. 겨울이 돼서 우리 춥다 하더라도요. 땅 속에서는 양기, 즉 씨앗이 있거나 양기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차 자라서 봄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흘러가면서요. 그냥 뭐 단절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죠. 사실 그 기운들이. 이런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세순, 하늘의 때 순응한다라는 컨셉이 나온 겁니다. 또 그게 또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더라도요. 고려 때 그 관료들을 다 없앤다 이러지 않아요. 조선을 건국한 주축 세력은 다 고려의 관료들이었다고요. 그잖아요. 또 정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가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농민이 갑자기 영의정이 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관료나 정치도 해봤던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집단들이 교육이 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으로 뭉장됐다고 하는데 성리학이 언제 들어왔어요? 고려 말 때 들어오잖아요. 고려 말 때 학자들 연구를 하다가 신진 사대부들이 세력이 커지고 그 신진 사대부들이 그 이성계하고 결합이 돼서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평이죠. 물론 저도 뭐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 얘기는요, 옛날에 싹쓸이 하듯이 옛날 게 다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필요했던 인재들을 끌고 나와서 재건축하는 데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재건축에 쓰는 뭐 돌이라든지 뭐 벽돌 이것도 이제 그래 예전 거 부신 거에서 그 골라서 쓴다. 물론 영 부셔진 거 못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쓸만한 거는 다시 재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시에 순응하는 거야. 그리고 시대의 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듯 시대 운이 흘러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라했다가 은나라로 되거나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이건 시운이 그런 겁니다. 또 신라가 흥할 때가 있고요. 삼국통일을 했지만 그 뒤에 또 쇠해져서 고려가 생기고 또 고려가 성했다가 쇠해져서 조선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또 조선도 마찬가지고 성했다가 그 쇠해지는 이런 것이 하나의 흐름이지. 그게 뭐 그 칼로 뭐 자르듯이 뭐 된다 이런 것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또 하나는 천시에 순응하는 거죠. 인심, 사람의 마음에 따라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개혁을 하고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백성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쪽하고, 왜냐하면 개혁안 주체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불교를 보면 됩니다. 원래 불교에는요, 그 산신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불교가 들어와서 토속신앙하고 결합이 되죠. 그래서 절에 가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거하고 적당한 타협이 돼.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신각에 가서 빌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타협이라는 표현에서 융합이 돼서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예를 들어 보면은 처음에는 그 우리가 설날에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조상한테 뭐 제사 지나가 차례 지나는 거를 부정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어떻죠? 요새는 오히려 성당에서 차례를 지내요. 즉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토속 그 풍속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든 새로운 게 생기고 하면요. 백성들 인심을 따라야 돼. 백성의 마음이 따르는 쪽으로 결합이 돼서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늘에 그, 그 천명, 하늘의 명령을 따라, 천명을 따르고요. 인심을 따라야 된다.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라서 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운을 따라야 된다. 시대 운을. 시운이라는 게 뭐 어떤 행운이 이런 게 아니라 한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읽어줘서 맞춰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그 변혁을 제대로 하는 요령이다라고 주역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